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장수 위험 대비를 위한 퇴직연금 운용 전략 보고서 내용인데요. 한국의 퇴직연금 운용 방식, 이게 지금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또 100세 시대에 맞춰서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핵심만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혹시 퇴직연금을 관리하는 방식 자체가 요즘 크게 달라지고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네. 많이들 체감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특히 그 2024년에 연금 수령액이 처음으로 일시금을 넘어섰다는 점, 이게 정말 중요해 보입니다. 왜 이런 변화가 생기는 걸까요? 네. 이게 정말 중요한 전환점인데요. 이게 당신의 은퇴 계획에는 또 어떤 의미가 있을지 지금부터 좀 깊이 들어가 보죠. 네. 그러니까 2024년 말 기준으로 보면요. 퇴직연금 적립금이 벌써 431조 7천억 원. 이걸 넘어섰어요. 와, 431조요? 엄청나네요. 네. 굉장히 큰 금액이죠. 근데 더 주목할 부분은 소위 실적 배당형 상품, 그러니까 주식이나 펀드 같은 데 투자된 금액이 75조 2천억 원인데 이게 전년보다 53.3%나 확 늘었다는 겁니다. 53%요? 거의 폭발적인 증가인데요?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돈이 몰린다는 걸 넘어서서요. 예전처럼 그냥 안전하게 저축하는 것에서 이제 수익을 좀 내보자는 투자 쪽으로 무게중심이 확실히 옮겨가고 있다는 뜻이죠. 아하.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받아가는 돈 중에서 57%, 그러니까 10조 9천억 원 정도가 연금 형태로 지급됐어요. 이게 처음으로 일시금보다 많아진 겁니다. 연금 수령 비중이 일시금을 처음 넘었다. 이게 정말 그냥 숫자가 바뀐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은퇴 자금을 보는 시각 자체가 좀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정확합니다. 예전에는 퇴직금 하면 그냥 목돈 딱 쥐는 걸 선호했잖아요. 사실 지금도 원리금 보장 상품 비중이 한 82.6% 정도 되긴 합니다. 아직도 높긴 하네요. 네, 여전히 높죠. 하지만 이제는 은퇴하고 나서 20년, 길게는 30년 이상 살아야 하니까 이걸 평생 쓸 소득원으로 봐야 한다는 인식이 생긴 거예요. 하긴 목돈으로 받아서 잘못 굴리거나 금방 써버리면 진짜 막막해지니까요. 그렇죠. 그런 현실적인 고민이 반영된 결과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물가 상승률 정도는 이겨낼 수 있는 수익률을 만들어야 한다. 즉, 좀 적극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커지는 거고요. 작년 평균 수익률 4.77%도 이런 변화를 좀 보여주는 숫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떤 방식으로 투자할지 선택하는 게 더 중요해지겠네요. 그 원금을 지키는 원리금 보장형이랑 수익을 좀 더 노려보는 실적 배당형, 이 둘 사이에서 고민이 깊어질 것 같은데요. 각각 특징을 좀 더 설명해 주시죠. 맞습니다. 원리금 보장형은 이름 그대로 원금 손실 위험이 거의 없다는 거. 그게 제일 큰 장점이죠. 2024년 수익률도 3.67%로 안정적이었고요. 네. 하지만 여기에만 돈을 다 묶어두면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내 돈 가치는 그대로거나 오히려 떨어질 수 있잖아요. 장기적으로 보면 실질 구매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한계가 좀 명확해요. 그렇죠. 안전하긴 한데 돈이 불어나진 않는다는 거군요. 반면에 실적 배당형은 장기적으로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작년에는 평균 9.96%라는 꽤 인상적인 수익률을 기록했죠. 와, 9.96%면 거의 10%네요. 네, TDF라고 하는 타겟 데이트 펀드나 아니면 미국 S&P 500 지수 따라가는 ETF 같은 걸로 비교적 쉽게 글로벌 분산 투자도 가능하고요. 아, TDF요? 네, 물론 이건 투자니까 단기적으로 시장이 안 좋으면 원금 손실 가능성도 있고 기본적인 투자 공부는 좀 필요하다는 점, 이건 고려해야 합니다. 아까 그 수익률 상위 10% 그룹이 실적 배당형 비중이 평균보다 3배 이상 높다는 데이터. 이거 흥미롭던데요. 은행이나 증권사 IRP 상위 가입자들은 80%, 90% 이상을 실적 배당형으로 굴린다고요. 네, 맞아요. 그 데이터가 시사하는 바가 크죠. 근데 혹시 이분들이 원래 좀 투자를 잘하거나 위험을 좀 더 감수하는 성향이라서 그런 건 아닐까요? 그냥 평범한 가입자도 무조건 실적 배당형 비중을 확 높이는 게 정답일까요?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물론 개인의 투자 성향이나 지식 수준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무조건 고수익, 이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균형 잡힌 전략을 짜는 겁니다. 균형이요? 네. 높은 수익률을 낸 분들을 보면 단기적인 등락에 막 흔들리기보다는 장기 목표를 가지고 꾸준히 관리했다는 공통점이 있거든요. 여기서 아까 잠깐 언급된 TDF, 그러니까 타겟 데이트 펀드가 좀 유용할 수 있어요. 아, 그 자동으로 조절해 준다는 거요? 네. 목표 은퇴 시점에 맞춰서 주식 같은 위험 자산이랑
채권 같은 안전자산 비중을 알아서 조절해 주거든요. 예를 들어 젊을 때 한 30, 40대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실적 배당형 비중을 한 70, 80% 가져가고 은퇴 시점 50대 후반쯤 다가오면 점차 안전자산 비중을 늘리는 식으로요. 생애 주기에 맞춰서 위험을 관리하는 거죠. 그렇군요. 생애 주기에 따른 자산 배분 말고 또 어떤 전략을 좀 고려해 볼 수 있을까요? 두 가지 정도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글로벌 분산 투자입니다. 분산 투자? 네, 너무 국내 시장에만 묶여있기보다는 미국 주식 ETF처럼 해외 자산을 좀 섞어서 위험을 나누는 게 장기적으로 안정성을 높이는 데 유리합니다. 네. 그리고 둘째는 세제 혜택을 잘 챙기는 겁니다. 아, 세금이요. 중요하죠. 네,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 IRP라고 하죠. 이걸 통해서 연금으로 받으면 일시금으로 받을 때보다 퇴직소득세를 30% 또는 40% 깎아줍니다. 오, 꽤 많이 깎아주네요. 네, 그리고 연금 굴려서 난 수익에 대해서도 3.3%에서 5.5% 정도의 낮은 세율로 세금을 매기고요. 정부에서 추가적인 세금 감면 방안도 계속 논의 중이니까 이 부분도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실제로 운용할 때 개인적인 상황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할 텐데요. 어떤 점들을 좀 염두에 두면 좋을까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본인이 언제 은퇴할 건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지 여기에 딱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네. 참고로 작년에 계좌 하나당 연금으로 받아간 돈 평균이 약 1억 4,700만 원 정도인데 일시금으로 받아간 돈 평균은 1,654만 원이었어요. 와, 차이가 엄청 크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자산 규모에 따라서도 선호하는 방식이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나는 투자가 너무 어렵다, 잘 모르겠다 하시면 네, 그런 분들 많죠. 그럴 때는 미리 정해진 방법대로 알아서 투자해주는 디폴트 옵션이나 아니면 로보 어드바이저, 인공지능 자산관리 서비스 같은 걸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 그런 도움을 받을 수도 있군요. 네. 그리고 지금 가입한 금융기관 서비스가 좀 별로다 싶으면 다른 곳으로 계좌를 옮기는 실물 이전 서비스라는 것도 있으니 적극적으로 알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한국의 퇴직연금은 이제 단순히 돈을 쌓아두는 저축의 개념에서 벗어나서 미래를 위한 투자로, 그리고 한 번에 받는 일시금보다는 꾸준히 받는 연금으로 그 성격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실적 배당형 투자가 단순히 위험을 감수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길어진 노후, 즉 장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현명하게 자산을 관리하는 거에 필수적인 전략이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앞으로 퇴직연금은 그냥 놔두는 보관소가 아니라 당신의 긴 노후를 정말 함께할 든든한 평생 금융 파트너가 되어야 합니다. 평생 파트너. 네. 그러려면 가입자 스스로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자기 상황에 맞는 전략이 뭔지 계속 고민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당신의 퇴직연금을 단순한 보관소에서 평생 파트너로 만들기 위해서 오늘 당장 무엇부터 시작해 볼 수 있을까요? 어쩌면 지금 당신의 퇴직연금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걸 한번 확인해 보는 것부터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요?